(1-7) 입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호리젠탈 스트레치하고요, 그리고 컴프레션, 리플렉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요, 함수 y는 fx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할 거냐면 y는 f 하고요, 요 안에 들어가서 kx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걸 보고 호리젠탈 스트레치나 컴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k 값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k가 0이고요. k는 1이 있고요. k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요. 자, k는요, 1보다 클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k는 0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자, k가 0이라는 얘기는요, 더 이상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다루지 않고요. k가 1이면은 함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다루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거부터 볼게요. k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그래프가 있는데 원래 함수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제가 이걸 써볼까요? y는 루트 x입니다. 자, 그런데요, 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림에서는 뭐 똑같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안에 들어가서 0보다 작은 숫자, 그냥 마이너스를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여기 두 가지를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게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대값 k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절대값 k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뭐 헷갈린다고 할까요?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얘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y는요, f가 있는데 이 k 값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요, 2분의 1 x이거나 또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x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2분의 1도 마이너스 2분의 1도 절대값을 씌우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자,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k 값이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면 2분의 1도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제가 지금 그린 까만색이 기본 모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뭐냐면 y축에서부터 좀 멀어지는 형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k가 1보다 큰 경우요.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요? y는 f에 2x도 괜찮고요. y는 f에 마이너스 3x도 괜찮습니다. 절대값 k가 1보다 큰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압축된 형태? 그러니까 얘는요, 호리젠탈 컴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앞서서요, 저희가 버티컬 가지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호리젠탈을 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버티컬은 X축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형태이고요. 이 호리젠탈 같은 경우는요, Y축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스케일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요, 버티컬 스트레치에서는 스케일 팩터가 그냥 A였으면 그냥 그대로 A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호리젠탈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스케일 팩터가요, K분의 1로 바뀐다는 사실. 이것만 까먹지 않으면 여기에서 문제를 푸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에서요, 초록색이 원래 저희에게 주어진 겁니다. y는 x제곱이고요. 자, 이제 빨간색을 구할 건데 얘가요, 스케일 팩터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을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저희 아까 팩터는 어떻게 됐었어요? k분의 1이었습니다. 자, 제가 얘를 좀 바꿀게요. 자, 그럼 k는 어떻게 되나요? f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저희가 k 값을 구할 겁니다. k는 팩터가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이거니까요. 얘가 계산을 해주면 3이 나오겠죠. 자, k 값이 3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죠.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y는요,
원래는 x제곱인데 자 괄호하고 요 앞에 3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B번 문제입니다. 초록색이 저희에게 원래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y는 루트 x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팩터가 입니다. 저희 k값 찾아야 되잖아요. 자 k는 어떻게 구하죠? k는 f분의 1이죠. 그쵸? 자 그러면 f가 얼마였냐면 2였고요. 1이니까 k는 그냥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이제 식을 쓰면 y는요 루트하고 안에서 2분의 1x 이렇게 써도 되고 저는 요게 더 이쁜 모양일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요 자 뭐가 있는 거냐면 y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저희 아까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면 0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예쁘다고 한 요 모양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2분의 x를 쓰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B번의 답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4개의 식이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식의 모함수를 구하고요. 자 모함수에서 이 각각의 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자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래프는 한 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이요. 얘 절대값 함수죠. 자 원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y는 절대값 x의 형태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놓고 시작하죠. 절대값 k가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저희 이거 어땠어요? 스트레치였었죠. 자 그 다음에요 절대값 k가 1보다 클 때 저희 이거 컴프레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팩터는 어떻게 구했어요? k분의 1이었었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할 건데 자 첫 번째 거 A번 보시면은요 0.5라는 숫자는요 이건 스트레치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요 저희 이제 팩터를 구할 건데 팩터는 k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는 0.5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2 나옵니다. 자 B번 할게요. 4분의 1이라는 숫자 스트레치 맞죠? 자 이제 팩터 구할 겁니다. 모함수부터 구할까요? y는 x제곱이죠. 자 팩터는요 여기 4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1이니까 얼마 나오나요? 4 나오네요. 자 10번 갈게요. 자 마이너스인데 저희 절대값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컴프레션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래 모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루트 x가 되고요. 자 이제 팩터 구할 건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팩터가 되죠. 그런데 얘 마이너스니까 아마 어떻게 될까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리플렉션의 형태를 취하겠죠. 자 D번입니다. 자 얘는 모함수가요. y는 x분의 1이 되겠죠. 자, 얘 팩터를 구할 거면 팩터는 그냥 5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오른쪽에 A번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y는 절대값 x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빨간색으로요 y는 절대값 0.5x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그린 게 지금 0.5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얘는 아까 스트레치였잖아요. y축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이번엔 B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B번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y는 x제곱이요.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그린 게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k값이 4분의 1이었잖아요. 제가 여기 k에다가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그린 겁니다. 역시 아까 스트레치였으니까 y축에서부터 멀어진 모양을 볼 수 있지요. 자 이번에 C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까만색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게 지금 루트 x에 대한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잖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이 한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가 2가 들어가다 보니까 컴프레션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빨간색 모양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D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검은색으로요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k값이 얼마였나요? 아까 5였었죠? 제가 5를 넣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x축하고 y축에 더 한층 더 가까운 모습이죠? 얘는요 사실 버티컬하고 호리젠탈이 서로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엮여 있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요.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4개의 그림이 있고요. 자, 앞에서부터 vertical stretch compression, 그 다음에 horizontal compression, horizontal stretch라고 써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vertical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x값은 그대로입니다. 보이시죠? x값은 그대로인데 y값만 위로 올라가거나 y값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호리존탈로 와서 보면은 y값은 그대로인데요. 자, x값에만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자, x값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x값이 커지죠. y값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스케일 팩터를 먼저 구해볼게요. 버티컬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 있는 2가 스케일 팩터고요. 여기는요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요? f를 구할 때 저희가 k분의 1로 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됐었죠. 자, 버티컬이랑 호리존탈이랑 스케일 팩터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함수로요, y는 x제곱을 놓고요. 자, 여기 x제곱에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2,4로 잡을까요? x가 2일 때 y값은 4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버티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버티컬에서는요, x값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누구만 변화가 있죠? y값만 변화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2, 자, 여기 나오는 y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 스케일 팩터가 올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8이 나오겠죠. 자, 버티컬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요, 역시 x값은 그대로 갈 거고요. 자, y값 변합니다. 자, 요 스케일 팩터가 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에서요. 2, 2가 나옵니다. 자,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누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y값은 그대로 있고 x값이 바뀐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먼저 x값이 바뀝니다. 스케일 팩터 2분의 1 오고요. 자, x값 원래 2 써주고요. 자, y값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가 나오죠. 자, 이쪽 같은 경우는요. 스케일 팩터 2 오는 거고요. 원래 숫자 2 넣어줄 거고요. 자, y는 그대로 4 오기로 했죠? 그래서 4,4가 됩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문제를 다 써놨습니다. 자, 위에요. 누가 스트레치고 누가 컴프레션인지 써놨고요. 여기 보면은 팩터 구하는 공식도 있고요. 자, A번부터 보면은 먼저 팩터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F는 어떻게 되나요? K분의 1이죠? 여기서 K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F는 얼마 나오나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B번도 팩터부터 구해볼까요? F는 0.5분의 1이고 2가 되겠죠. F는 밑에가 3분의 1이고 위에가 1이니까 3 나올 거고요. F는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원래요. y는 fx에서 3,4라는 i가 있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본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호리젠탈에서는 y값은 그대로 두고요. x값만 변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하면 여기는요. 2분의 1 곱하기 3하고 4가 오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얼마 나오나요? 1.5, 4가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스케일 팩터 2 써주고요. 3 쓰고요. 여기 4 그대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6,4가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요. 스케일 팩터 3 오고요. 원래 3 써주고요. 자, y값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9,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스케일 팩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3 써주고 y값 변화 없고요. 자, 정리해서 써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아까 소수로 썼으니까 여기 얼마 쓸까요? 0.75 쓰면 되겠죠? 그리고 4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여기에 쓰여있는 이렇게 변형된 함수를요. 모함수하고 같은 평면 위에 그리고요. 그리고 그 변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하지 않는 한 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번이요. 저희 이거부터 다시 할까요? K값이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요. 자, 그럼 얘가 뭐였었죠? 컴프레션이었죠. 지금 4번에 있는 문제는요.
모두 다 컴프레션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숫자가 다 1보다 크거든요. 자, 그러니까 A번에 먼저 얘 스케일 팩터부터 얘기해 볼게요. 얘는 팩터가 얼마냐면 K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겠죠? 여기는요 5분의 1입니다. 자, 변형되지 않는 한 점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먼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려진 게 모함수입니다. 모함수 한번 쓸까요? 2차 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x제곱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그려진 게 얘가 y는 x제곱입니다. 자, 이제요 저희가 2x제곱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얘가 지금 y는 2x의 제곱입니다. 자, 한번 쓸까요? y는 2x 전체의 제곱이죠. 자, 이번에는 5x의 제곱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보이십니까? 자, 보시면은요, 얘가 컴프레션이니까 y축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자, 보면 여기에 또 변하지 않는 한 점, 여기 보이시죠? 제가 굵고 크게 색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0,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번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제가 지금 모함수를 그려놨어요. 모함수가 어떻게 되죠? y는 루트 x의 형태겠죠? 자, 이제요, 루트 3x요. 자, 얘에 대해서 스케일 팩터를 구하면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 점요. 체크하기 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그래프를 한 번에 다 그려봤는데, 자, 보라색이 모함수의 루트 x고요. 그 다음에 루트 3x는 초록색이고 루트 4x는 빨간색입니다. 자, 보시면 점점 y축에 다가가는 모습이요. 자, 컴프레션인 거 맞고요. 자, 변하지 않는 한 점 어디겠어요? 제가 역시 굵게 칠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0,0입니다. 10번입니다. 자, 보면은 스케일 팩터요. K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는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변하지 않는 점 체크해야 되는데 얘는 좀 그래프의 모양이 다를 거예요. 일단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x분의 1, 2x분의 1, 3x분의 1을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변하지 않는 한 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번을 해볼게요. 자, 먼저요, 스케일 팩터부터 구하면 얘는 얼마인가요? 3분의 1이고, 여기는 5분의 1이 되겠죠. 자, 모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y는 그냥 절대값 x가 됩니다. 자,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변하지 않는 한 점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려진 그래프들을 보면은요, x에서 숫자가 커져서요, 3x, 4x, 5x 이렇게 갈수록 점점 y축에 근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역시 그래서 컴프레션이고요. 얘는 변하지 않는 한 점 어딘가요? 역시 0,0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역시요, 4번하고 똑같이 변한 점에 대해서 쓰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한 점을 찾고요. 역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요, 저희 스케일 팩터부터 구할게요. 저희 스케일 팩터 구할 때 제가 4번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았었는데, 자, 원래 F는요, 절대값 K분의 1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요. 아까하고 숫자는 다 똑같은데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만 하나씩 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거요. 스케일 팩터를 구하면 절대값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2분의 1이겠죠. 자, 여기도요. 5분의 1이고요. 밑에 것까지 이번에 다 해볼까요? 그냥 아까하고 똑같으니까요. 3분의 1, 4분의 1이고요. 여기는요. 2분의 1, 3분의 1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3분의 1, 5분의 1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 점이요. 그림을 안 그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2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0,0이었죠? 자, 얘는요. 역시 0,0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0,0이었고요. 자, 제가 이걸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4번의 그래프하고 똑같잖아요. 왜냐면 얘가 2차기 때문에 여기에 제곱이라는 수가 있잖아요. 자, 제곱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도 제곱이 돼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 A번 같은 경우는 그림의 형태도 똑같습니다. 자, B번을 보면은요, 모함수 같은 경우는 저기 초록색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원래 K값이 0보다 작으면 저희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요, 왼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한 모양인데 마이너스 루트 3x가 지금 보라색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4x가 지금 빨간색입니다. 자,
자, 그러니까 루트 4요. 마이너스 루트 4요. 이렇게 숫자가 더 큰 게 y축에 더 근접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요. 0,0인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10번을 해보겠습니다. 10번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모함수인 x분의 1 있죠? x분의 1 같은 경우는 1, 여기가 1이죠. 여기 2고요. 지금 4분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3이고 여긴 4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저렇게 1, 3분면을 지나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2, 4분면으로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여기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넘어간 거고요. 자, 게다가 지금 k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요. y축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3이 y축에 조금 더 가까워진 형태이고요. 자, 이렇게 C번의 그래프는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D번 같은 경우는요. 아까요 1번하고 똑같이 그래프가 위쪽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4번 문제하고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들어갔음에도 그래프의 모양이 같은 이유는 절대값이기 때문이죠. 절대값에서는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부호를 떼고 나오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이 초록색이요. 원래 모함수인 루트 x고요. 자, 보라색이 마이너스 3이고 빨간색이 마이너스 4입니다. 역시 숫자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컴프레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4번, 5번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프를 데스모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그려보려고요. 그걸로 그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가 그래프의 정확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떠한 형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자, 먼저요. A번에 첫 번째 거 스케일 팩터 구해야 되는데 절대값 K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스케일 팩터가 2가 나오죠? 여기는요, 3이 나옵니다. 자,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자, 이런 경우에 얘네가 지금 스트레치죠. 자, 숫자 2일 때요. 숫자가 더 작기 때문에요. 자, y축에서 멀어지는 거가 조금 덜 하겠죠. 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요번에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3분의 1 x제곱이요. 스케일 팩터 3인 거요. 얘는 더 누운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한 점 누가 나오나요? 0,0이 나오겠죠. 자, B번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팩터부터 구하면 얘는요. 원래 얘가 모함수가 루트 x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형태로 바뀐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x의 형태로 바뀐 거니까 지금 2분의 1을 이렇게요. 2분의 1분의 1 해주면 얘가 팩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냐? 2죠. 얘는 얼마입니까? 자, 3입니다. 자, 얘는 파란색으로 그릴 겁니다. 자, y축에서 멀어질 건데 조금 덜 멀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변하지 않는 한 점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0,0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스케일 팩터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 나오고요. 얘는요, 4가 나오겠죠. y축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 이 그래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y축에서 멀어진다고요. 자, 요렇게요. 제가 지금 그리는 게 요렇게요. 첫 번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건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얘는 2였고 이번엔 4잖아요. 조금 더 멀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이요. 됐습니까? 자, 변하지 않는 한 점은 역시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스케일 팩터이 얼마 나올까요? 3이 나올 거고, 얘는요, 5가 나올 거고, 변하지 않는 한 점, 0이 나올 거고요. 그쵸? 자, 첫 번째 거 제가 먼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저희 얘가 y축이잖아요. y축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밖으로 가겠죠. 자, 3분의 1 x요. 자, 요렇게.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는 형태만 파악을 하자고요. 자, 두 번째 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멀어져야 되겠죠. 이 정도 될까요? 자, 이 정도 모양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을 뿐이죠. 먼저 스케일 팩터부터 한번 빠르게 구해보자고요. 여기 2고요. 얘는 3이고요. 그쵸? 여기 얼마입니까? 2고요. 역시 3입니다. 자, C번 같은 경우는 2, 여기가 4고요. 여기는 3이랑 5가 되겠죠. 자, 변하지 않는 점 이제 저희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0이죠. 얘는요. 역시 0,0이고 너는 없었고, 자, 얘는요. 0,0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A번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그림하고 같겠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건 제가 파란색으로, 두 번째 거는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Y축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B번 같은 경우는요, 루트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뀝니까? 반대쪽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 거 파란색으로 합니다. Y축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원래는요, 얘하고 대칭이면 뭐 요 정도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보다 조금 더 Y축에서 멀어진 형태요. 뭐 한 요 정도 될까요?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 거는 더 멀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연하게요. 점선으로 그려놓은 게 원래 y는 x분의 1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 요거 말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 3에서 2, 4, 4분면으로 바뀔 거고요. 자, y축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요. 4기 때문에 조금 더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멀어진 형태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D번은요, 아까 그린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제가 첫 번째,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조금만 멀어질 거고요. 자, 두 번째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볼 겁니다. 이거요. 자, 그려보면 조금 더 Y축에서 멀어진 형태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부터 7번까지 저희가 K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그려본 것 같아요. 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한테 빨간색 그래프에 10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케일 팩터를 준 게 아니라 저희한테 오직 그림만 보고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줬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요, F의 K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리젠털 스트레치인지 컴프레션인지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할 문제고, 아무튼요, Y축에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초록색이요. 먼저 모함수를 쓰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X가 되겠죠. 자, 얘는요, X제곱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x분의 1이고 얘는 루트 x입니다. 자, 앞서 4번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죠. 자, 기본적으로요. 호리존털 같은 경우는 y값은 변화가 없고요. x값만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모는 종이에 한 점 잘 이어진 데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원래 얼마입니까? 3,3이 나오죠. 그쵸? 자, 여기는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 1,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y값은 무시하고요. 저희는 x값만 볼 겁니다. 원래 모함수에 3에다가 스케일 팩터를 곱하면 자,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요. 팩터는 얼마가 나오나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k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k는 f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분의 1이니까 k는 3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y의 식은요. y는 절대값 3x가 되겠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1,1이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1,1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만 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요. 자, y값은 같고 x값이 다른데 보면 요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얘는요. 1,1이고 이쪽은요. 4,1입니다. 그러니까 x값만 볼 거예요. 1에다가 팩터를 곱하면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f는 4가 나오겠죠. 자, f가 서면 저희는 k값 구해야 되는데 k는 f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괄호 열고요. 4분의 1의 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D번도요. y는 같고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3의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쭉 가서 보면 이 자리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9,3이 나오고요. 여기는 3,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9에다가 f를 곱하면 3이 나오고 f는 3분의 1이고요. 자, k는 f분의 1이고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은요. y는 3x라고 쓰면 되는데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9번입니다. 물건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요.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이는 이 식이 바로 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h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0입니다. 그럼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높이가 0인 곳에서 떨어뜨리면 4.9분의 0이에요. 자, 루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시간은 얼마가 걸리나요? 4.9분의 0은 그냥 0이잖아요. 자, 시간은 0초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h가 여기 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h가 4.9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4.9분의 4.9면 얼마인가요? 1이죠? 자, 밖으로 나오면 1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4.9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걸리는 시간은 1초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요. 자, A번이 뭐였냐면 도메인하고 레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도메인은 h고요. h는 높이를 의미하잖아요. 자, 높이는요. 마이너스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h는 일단 실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h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레인지입니다. 시간도 역시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시간에도 마이너스 개념은 없기 때문에 t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제 B번에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식에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4.9분의 h라고 그랬으니까 k 값은 4.9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얘기는요. k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얘기는 스트레치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스트레치면 y축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아마 요 밑으로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으나 아무튼 요 정도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자, fx 함수는 뭐 함수고요? 자, gx하고 hx 함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메인하고 레인지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요. fx는 그렸고요. 자, gx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호리존털 문제였는데 갑자기 지금 gx하고 hx를 보면 괄호는 들어가 있지만 얘는 지금 버티컬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자, 뭐 어차피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자, 4분의 1 x제곱하면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되겠죠? 이렇게요. 자, hx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커졌으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제 도메인을 구해보면 저쪽에 파란색입니다. 역시 x는 실수가 돼야 되고요.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은 없겠죠. 자, 이번에 레인지를 구해볼게요. 레인지는 2차 함수에서 좀 달랐습니다. y는 일단 실수는 맞는데 자, 여기서 보면 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 더 붙여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고요. 도메인은 그냥 x는 실수다라만 해주고 이쪽에서 레인지는요. 역시 실수는 맞으나 하나 더 있다. 뭐죠?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5분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5분의 1 같은 경우는 0보다는 크고 5분의 1이라는 숫자가요.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y축에서 멀어지니까요. 뭐 한 요 정도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요. hx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저희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생각을 할 거고요. 숫자 5는요. 절대값 마이너스 5는요. 1보다 크죠? 그러면 컴프레션이 되는 거니까 y축에 더 이렇게 가까운 형태.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제 도메인하고 레인지를 구할 건데 저희 파란색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자, 도메인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실수고요. 하나 더 있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이제 y값 볼 건데 y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y도 실수는 맞고요. 보시면 여기를 축으로 위쪽으로만 존재하잖아요.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죠. 자, 이제 빨간색 볼 겁니다. 자, 도메인부터 갈게요. x 실수 맞고요. 자,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레인지요. y 실수 맞고요. 하나 더 있죠? 위쪽으로 갔으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0번을 보면은 역시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제가 모함수는 그려놨고요. 자, gx 같은 경우는요. k 값이 4잖아요. 자, k가 4라는 얘기는 4는 어때요? 1보다 큰 숫자죠.
그러니까 얘는 컴프레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돼야 됩니까? Y축에 조금 더 붙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 안쪽에다가 그리는 게 맞겠지요. 자, 이 정도라고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얘는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자,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스트레치일 거라고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면 얘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자, 의미로 제가 검은색보다는 뭐 좀 더 바깥쪽에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도메인하고 레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자,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도메인은 어떻게 되나요? 실수이기는 하지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레시프로컬 펑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x는 누가 아니다? 절대 0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 레인지 마찬가지로 y는 실수인데 얘도요, y는 0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쪽도요, 도메인하고 레인지는 왼쪽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써줄까요? x는 실수고 x는 0이 아니고요. 자, y도 실수고 y는 0이 아니고요. 얘는 지금 절대값이죠? 자, 먼저 보면은 마이너스 2라는 숫자 절대값으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숫자, 자, 얘 k는 말입니다. 얘는 1보다 큰 애니까 역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컴프레션이 돼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y축에 더 근접한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파란색이니까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2분의 1 x를 할 건데 얘는요 어떻겠어요? 이렇게 밖으로요. 이 정도 된다고 해도 되겠죠? 자, 이 그래프는 둘 다 도메인하고 레인지가 동일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쓰겠습니다. 자, 도메인은 어떻게 됩니까? x는 실수이고요. 끝이죠, 요거는. 자, 레인지는요. 역시 y는 실수이나 하나 더 붙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11번입니다. 자, y는 fx 함수가 있는데요. 자,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요. k 값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호리젠탈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저희한테 보기에 지금 있는 ABCD에서 k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얘가 스트레치고요. 팩터가 4라고 그랬어요. f는 어떻게 구하나요? f는 k분의 1이었죠. 자, 그러니까 k는 어떻게 돼요? f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요, f가 4라고 그랬으니까 k는 4분의 1이 나오겠죠. 자, B번은요,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k는 밑에가 2분의 1이고 위에가 1이잖아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2가 나옵니다. 자, C번은요,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는요, 부호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팩터는 5분의 1이고요. 자, 거기다가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팩터 5분의 1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주면 k는요. 밑에가 5분의 1이고 위에가 1이니까 결국 k는 얼마가 나옵니까? 5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리플렉션 해야 되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고로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주어진 fx 함수가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요. 2차 함수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x절편이 있어요. 그리고 x절편 나온 값이요. a, b, c에 따라서요. 스케일 팩터가 바뀔 때마다 x절편도 어떻게 바뀌는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문제에서 x절편을 구할 건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x절편을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x 마이너스 3이고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자, 고로 x는 얼마인가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ABC에서 각각에서 제가 스케일 팩터를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그러니까 스케일 팩터는 어떻게 나오나요? k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여기는요 3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호리젠탈 스트레치나 컴프레션에서는요 y값은 그대로 있고 저희가 x값만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바뀌는 x값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나온 그 함수에서요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x는 3이랑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새롭게 나오는 i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3 곱하기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자 결론적으로 1.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다시요. x는 3이거나 아까 마이너스 2였는데 저희는 원래 나온 3에다가 3을 곱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2에다 3을 곱해서 결국은 9 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x는 3이고요. 또는 마이너스 2인데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자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얼마입니까? 3분의 2입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호리존털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하시고요. 저는 1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함수 y는 x분의 1이 있습니다. 자, A번 문제는 그거라서요. 자, 오른쪽에 제가 검은색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호리젠털 스트레치인데 팩터가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y는 f의 k의 x가 되는 거죠. 호리젠털이니까. 그런데 팩터가 2라고 그랬으면 k 값은 f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요 밑에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마저 정리해서 쓸게요. 이게 D번이랑 연관되는 건데, 자, 보시면 2분의 1 x 분모 말입니다. 자, 얘가요 2분의 x하고 똑같고요. 위에는 1분의 1이랑 똑같죠. 안에 것끼리 곱해서 밑으로 가고요. 밖에 것끼리 곱해서 위로 가니까 x분의 2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C번을 해볼게요. 버티컬 스트레치고요. 팩터가 2라고 그랬습니다. 자, 버티컬 같은 경우는 밖에다 가는 거죠. 자, 이렇게요. y는 그냥 여기도 k라고 쓸까요? k하고 fx라고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팩터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k 값이 2라는 얘기죠. 그러면 y는 2하고요. 여기가 x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역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x분의 2가 됩니다. 자, 얘를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얘는 그래프가 아마 요 바깥쪽으로 뭐 요렇게 되는 형태를 취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 빨간 그래프가 B번의 답도 되고 C번의 답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호리젠털이었고 하나는 버티컬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저희가 문제 풀면서 했던 겁니다. 자, B번에서요. 아까 정리했더니 B번의 답이 뭐가 나왔었냐면 y는 x분의 2가 나왔었죠. 자, C번도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y는 x분의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호리즌털이랑 버티컬이지만 결국 정리를 해서 보면 얘네 둘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여기 써 있어요. y는 f 하고요. 괄호 열고 2x 플러스 4. 자, 이렇게 함수가 변형이 되려면 모함수를 어떤 순서로 변형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가 봐요. 자, 먼저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함수가 y는 fx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플러스 4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죠. 유닛 몇 개만큼요? 4개만큼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y는 f하고 x 플러스 4만큼이요. 자, 이 다음에 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숫자 2가 호리존털에 관련된 거잖아요. 호리존털 컴프레션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에 호리존털 컴프레션 할 거고요. 팩터가 얼마입니까? 2였으니까 팩터는 2분의 1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럼 함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y는 f 드디어 2x 플러스 4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함수 y는 fx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요. 저 호리존털 컴프레션을 먼저 해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 팩터 얼마로요? 2분의 1로 이거를 먼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y는 이제 f하고 2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 위에 걸 한번 가지고 내려와 볼게요. 빨간색으로 f에 2x 플러스 4가 있잖아요. 얘를요 트랜슬레이션 4를 하고 그 다음에 2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쪽에 horizontal compression 2부터 해줄 거면은 얘가 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F하고 2를 밖으로 뽑고요. 인수분해하듯이요.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지금 함수 전체에 horizontal compression이 팩터 2분의 1을 가지고 이미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이거를 갖다가 트랜슬레이션을 할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트랜슬레이션 맞는데 자, 이게 4 유닛이 가는 게 아니라 2 유닛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함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y는 앞에 f 쓰고요. 전체에 대해서 이게 뭐였냐면 x 플러스 2고요. 여기 앞에 2가 밖으로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앞에도 가루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정상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위에 거는 트랜슬레이션 4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만 horizontal compression factor 2분의 1을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요. 먼저 horizontal compression 해갖고 팩터 2분의 1을 해주면 이건 함수 전체에 걸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움직일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트랜슬레이션을 2개만 움직여줘야 되지 4개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팔이 아파서 동영상 녹화를 못 했거든요. 근데 또 며칠 안 하다 보니까 자꾸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시작했으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 거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